여러분, 주말 밤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이 한 문장,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라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거라고, 아니 그렇게 돼야 하는 당위성이라도 있는 양, 악담을 퍼붓던 국힘과 투기업자들의 기대를 뿌리째 흔들어 놓은 아주 중요한 지시가 터졌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걸 꺼냈을까요? 먼저 사실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논의, 입안, 보고, 결제 전 과정에서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보유 공직자를 아예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대통령은 말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다.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유리한 정책을 만들고 그 구조를 방치하고 심지어 투기까지 이어지는 구조 자체라는 겁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정책에서 빠져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 계속 실패했던 이유 결국 여기였습니다. 정책 만드는 사람이 이미 이해 당사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규제는 애매해지고 세제는 구멍이 생기고 결국 시장은 또 왜곡됩니다. 이번 조치는 그 출발점을 끊겠다는 겁니다. 결과가 아니라 설계부터 바꾸겠다는 거죠. 그동안 역대 정권이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던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한마디로 진짜 하겠다는 진정성도 없이 그냥 하는 신용만 냈다는 겁니다.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정책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정치적인 한 수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정책 나오면 어디서 공격 들어옵니까? 짜고 친 거 아니냐? 기득권 보호 아니냐? 밀실 정책 아니냐? 항상 이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 공격 포인트를 사전에 잘라버린 겁니다. 이해 당사자를 배제해버리면 사익 개입 프레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즉, 정책 내용 전에 정당성부터 확보한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짚어볼게요. 이 방식 낯설지 않습니다. 과거 검찰개혁 때 기억나시죠? 검사들 중심으로 설계된 개혁안 결국 국민 신뢰 못 얻고 흔들렸습니다. 지금은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이해 당사자를 빼고 시작하는 구조. 실패를 반대로 뒤집은 설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실제로 부동산 정책 성공으로 이어질까? 시간은 더 걸릴 겁니다. 갈등도 분명히 생깁니다. 하지만 대신 뭘 얻습니까? 공격받지 않는 구조, 흔들리지 않는 명분, 그리고 정책 신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시 단순한 원칙 선언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계산된 설계 변경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설계되는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표 정책은 늘 성공적이면서도 반발이 적은 이유입니다. 그런 이재명 대통령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사람, 바로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새롭고도 놀라운 모습, 이재명 대통령과 닮아 있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매불쇼에 나와서 정청래 대표에게 갑작스럽게 공개 사과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고백하면서 사과하는 경우를 진짜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거 내가 무슨 정청래 대표하고 친해가지고 무슨 편들어 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안 친해. 정청래 대표하고도 얼굴 맞댄 거 2007년 이후에 19년 만에 처음으로 얼굴 맞댔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옛날 당 같이 할 때 나를 엄청나게 공격했잖아요. 간신이라고 했어요, 저보고. 맺힌 게 있으면 정청래 대표하고 맺힌 게 더 있지. 그렇게 저를 과거에 공격한 거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사과한 적도 없어요.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먼저 정청래 의원한테 못되게 했거든. 그거 뒤에 사과도 안 했고 말 나온 김에 말하자면 그때 내가 참 잘못했거든. 사과는 못했는데 두고두고 미안하게 생각해 왔어요. 그 정청래 대표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진짜. 이 영상을 접한 대한민국 여당 대표 네. 정청래 대표가 페북에다가 글을 남겼어. 유시민 선배님께 저도 사과드립니다. 아이고 깜짝 놀래라. 어째 이런 일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유시민 선배님의 사과를 당근 받고요. 저는 콜 받고 2배로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미안했고 죄송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언젠가 제가 먼저 사과드리고 풀고 싶었는데 그럴 용기도 없었고 기회도 없어서 늘 마음 한구석에 그늘처럼 남아있었는데 어제 매불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2배로 사과드립니다. 옛날 어릴 때 일이라 저도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과거 일입니다. 다시 거론하지 말아주세요. 부끄럽습니다. 고백합니다. 사실 20여 년 동안 유시민 선배님의 날카로운 시선과 비평을 듣고 세상을 좀 더
똑바로 보고 좀 더 똑바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마음에 등불이셨습니다. 그리고 늘 그 놀라운 해안과 식견에 감탄했고 부러웠습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아, 너무 민망해. 네. 두 분이 어떤 사연으로 싸웠는지도 몰라, 우리는. 그렇죠. 예. 알 필요 없어요. 혹시 뭐 덧붙일 말씀 없으십니까? 이해찬 총리가 저희 둘에게 주고 간 선물이죠. 유시민 선배님 말씀처럼 사실 19년 동안 대면도 없었고 얼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해찬 총리 장례식장에서 5일 내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장례식 때 고생하셨다고 전화를 하려니까 전화번호가 없더라고요. 아, 원수지간이었으니까. 그래서 장례식 끝나고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생하셨다고. 제가 그때 진주 현장 최고위 갔다 오는 중이었는데 누가 막 문자가 와요. 이상하게 떴다고 지금 매불쇼에. 그래서 그걸 봤어요. 제가 봤는데 일단 너무 놀랬고 그리고 너무 웃겨가지고 웃음은 나는데 웃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사과를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사실은 언젠가는 사과를 하고 풀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럴 기회가 잘 없었고 또 만나서 얘기를 해야 뭐 형님 그때 내가 미안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뭐 집 앞에 가서 벨 누르고 갈 용기는 없었고 근데 이참에 잘 됐습니다. 저도 사과드렸으니까 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분만 화해하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데. 뭐 싸웠어요 우리가. 최진봉 교수 사과하세요. 아니면 사퇴하세요. 뭐 하는 거예요? 사퇴할 자리가 없어. 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정치인 정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빼놓고 말입니다. 신뢰의 정치는 바로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윤석열, 한동훈, 장동혁 같은 정치인에게서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장점이 이재명과 정청래를 큰 정치인으로 이끈 거죠. 늘 한 발 떨어져서 세상과 자신을 바라볼 줄 아는 여유. 이게 겸손과 신뢰의 출발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과는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승리입니다. 이런 일이 언론 자유의 기준을 두고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방송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바랬던 추후 보도와 진솔한 사과는 SBS의 사과로 돌아왔지만 이게 언론 자유 침해라는 뜬금없는 프레임을 입고 온 것인데요. 사측은 사과하고 노조는 언론 탄압 프레임을 씌우고 수구 언론이 죽이 이렇게 잘 맞아 돌아갑니다. 이게 정말 언론 탄압일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반박은 명확합니다. 언론 자유는 특권이 아니다.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인정하는 자유란 말이죠. 책임 없는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훼손합니다. 나아가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죠. SBS는 지금 이재명이라는 한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고 우리 사회와 언론의 신뢰를 무너뜨린 겁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검찰개혁도 해냈는데 언론개혁이라고 못할까요? SBS는 지금 스스로 검찰개혁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치공감이었습니다.